이사를 했답니다. "아 미안한데 살 좀 빼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막 궁금하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막 이러면 물이 샌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 있죠. 친구가 집에 가고 난 그 기분. 뭘 떠나보내는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크로피 수준이거든요. 문어발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어뜨입니다. 지금 저의 배경이 좀 새롭게 바뀌었지만 배경이 별로 안 보여 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했답니다. 드디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되게 일단은 이사도 했고 그다음에 명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 생각보다 아무튼 영상을 찍기가 짬이 안 나서 엄청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이 까눌레 가디건을 몸통 부분을 완성하고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몸통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몸통은 완성을 했는데 조금 작아요. 근데 제가 뜨면 항상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쫀손은 진짜 아니거든요. 헐랭손이면 헐랭손이지 쫀손은 아닌데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몸통을 다 하고 이렇게 팔을 뜨고 있어요. 팔을 이렇게 해서 지금 팔 부분을 근데 거기서 길이도 뜨라는 대로 떴거든요. 뭐 제일 작은 사이즈로 뜨고 있긴 한데 그 제일 작은 사이즈에 나와 있는 스펙상 그 길이나 이런 게 나쁘지가 않아서 그걸 그대로 뜨고 있는데 근데 짧게 느껴지고 좀 그렇네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이거를 저의 이제 전 룸메죠? 전 룸메를 위해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 룸메한테 미안하지만 살을 좀 빼주겠냐고 "아 미안한데 살 좀 빼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기꺼이 빼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걸 빨래를 하면 조금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때까지 제가 떴던 옷들이 좀 작게 느껴져도 빨래를 하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일단은 빨래를 해 보고 만약에 좀 그래도 너무 작으면 로 다시 뜨던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뜨개질을 하면서 소소하게 근황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아무도 궁금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 뜨개질하면서 편하게 남의 근황을 들어보시는 건 어떤가요? 건방지다. 말투가 너무 건방지죠? 그래서 막 궁금하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막 이러면 아니 제가 룸메이트랑 무려 7 년을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룸메이트랑 제가 대학 동기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은 지방에 있었어 가지고 서울로 취업을 하면서 둘이 같이 서울로 취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같이 살아서 처음 서울 왔을 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까지 7 년을 같이 살았어요. 7 년 무려. 근데 이제 룸메이트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서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저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정말 룸메이트가 너무 요리도 좋아하고 막 야무딱지고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잘하는 친구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너무 많이 제가 신세를 졌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말로 저 혼자 사는 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전셋집 구하고 하느라고 또 영상을 왜 많이 못 찍었냐면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그거 집을 구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기존에 살던 그 집이 갑자기 이제 아랫집에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을 때려 부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물이 새는 게 사실은 긴급한 일이잖아요. 어, 사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은 문제가 없었지만 아랫집 입장에서 보면은 생활 공간에 물이 새면은 진짜 긴급한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새진 않아서 그냥 똑똑똑 똑똑똑똑 이렇게는 아니고 그냥 똑똑 이 정도거나 아니면은 좀 천장 벽지가 조금 젖어 있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 여러 번 방문을 하셨어요. 집주인분이랑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오셨었는데 일단은 그 약속을 미리 잡고 오시지를 않고 수시로 그냥 막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쉬고 있어서 집에 항상 있다 보니까 약간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외부인들이 아무 기약도 없이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와가지고 저희 집을 막 들어와서 막 한두 분도 아니고 막 두세 분, 기본 두세 분씩 오시니까 막 오셔가지고 막 그 여기저기 막 살펴보고 막 이러시는데 그게 이제 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저희 집을 보시는데 왜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육안으로만 보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육안으로 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육안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 쪽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육안으로 보시고, 그렇게 문제가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가시고. 또 밑에 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니까 또 오셔가지고, 또 육안으로 보시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 막 이러고, 화장실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화장실 타일을 한번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공사 일정도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 일정에 맞출 수가 없고 그냥 그분들 일정에 아무튼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튼 그 타일의 일부 부분을 이제 깨고 그러니까 배수구 있는 구간에서 누수가 나는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을 좀 깨고 거기를 다시 타일 시공을 한 다음에 며칠 동안 또 그거를 그러니까 뭐 3일인가 이틀 정도를 그거 다 마를 때까지 화장실에 샤워실을 쓸 수가 없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말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누수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장실 공사가 어 아니 화장실이 누수의 원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오셔가지고 육안으로 누수를 확인하시고 그 과정을 몇 번 거친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온갖 모든 공간에 수도에다 꽂아놓고 막 이러시더니 또 그날도 약속된 날짜가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주인 아저씨한테 아 죄송한데 혹시 이제 방문하시기 전에 연락을 좀 미리 주실 수 없겠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없을 경우에는 아저씨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와서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번만 오셔서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면 또 오셔서 보시면 알려드리고 또 바꿔야 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만 좀 주실 수 없겠냐 했는데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그냥 아저씨는 진짜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엄청. 근데 이제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도 그래서 알겠다고 진짜 이제 연락을 미리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날 또 불가피하게 그 공사하시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일정이 지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미안해 하시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엄청난 장비를 들고 오셔서 진짜 막 한 1시간 넘게 계속 모든 수도에다가 그걸 꽂아보고 이제 들어보고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 기압을 걸어서 그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기압기로 체크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 청음하는 기계로 그 수도관이 지나가는 구간마다 전부 다 그 바닥마다 다 대보고 벽마다 대보면서 혹시 그 소리가 들리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더니 결국에는 이제 베란다랑 그 거실 쪽 사이에서 좀 뭐가 빠지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약속도 없이 오셔가지고 거기를 지금 당장 뜯어야 된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그냥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다음 날에 저희 집에 이제 룸메이트 어머니께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하루 묵기로 하셨었어요. 근데 당장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랫집도 좀 누수가 그때는 마지막쯤에는 좀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그거를 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하고 막 이런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저희가 이사 나오기 한 1-2주 전의 일이거든요. 1-2주면 저희가 이사를 나가는데 근데 또 밑에 집이 그렇게 물이 샌다는데 제가 모르겠고 저희 나가고 나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아랫집도. 그래서 막 이사 준비도 하고 이러는데 어수선한 상태로 집이 진짜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또 그걸 콘크리트랑 바닥을 한번 부수니까 그 모래먼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부수면 끝이 아니라 그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은 그걸 부숴서 물이 새는 배관을 교체를 해놓고 시멘트를 발라놓고 그게 말라야지 그 위에 타일이랑 뭐 바닥 마감재를 다시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마를 때까지 또 이제 며칠을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리는 동안 엄청난 한파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르는데 좀 더 시간을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세탁기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는 채로 거의 일주일을 저희가 5일? 5일 정도를 거의 그냥 공사판에서 살았거든요. 그러고 다시 오셔서 타일이랑 막 이런 걸 하시는데 그걸 하실 때도 거의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낮 동안. 그 나머지 마무리하는 것도 타일 보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그래가지고 또 그거 다 하고 나서 그 타일 붙이고 나서 또 타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세탁기랑 다른 짐들을 다시 옮겨야 되니까 또 다음 며칠 뒤에 다시 오셔서 또 그거 옮겨주시고 그래서 진짜 집이 엉망진창 난장판인데다가 정신도 하나도 없고 왜냐면은 룸메도 그 결혼 준비도 있고 이사 준비도 있고 막 뭐가 많은 상태고 저도 이제 이사해야 되니까 짐이나 이런 거를 먼저 조금씩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을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영상을 찍고 싶긴 한데 찍을 환경이 안 되고 뭐 뜨개질도 거의 못하는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무사히 지금 이사를 왔는데요. 그 제가 이사 오기 전에 그 룸메가 먼저 이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집에서 저 혼자 있었는데 오,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 있죠. 그 황량한 집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황량한 거예요, 집이. 둘이 살다가 한 명이 나가니까 너무 휑하고 너무 황량하고 그리고 막 이삿짐도 막 싸야 되니까 이삿짐 싸서 막 옆에 박스 같은 게 막 느려져 있고 이러니까 또 더 마음이 공허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센치한 일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간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7년을 룸메이트랑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마음이 안 좋을지 몰랐어요. 왜냐면 룸메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사 온 집에서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룸메가 뭐 어디 막 슬픈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막 결혼이라는 너무 좋은 일로 가는 거고 근데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데도 근데도 와 그걸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게 그 룸메이트 어머니가 서울에 오셨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룸메이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룸메이트가 그 원래 살던 지역에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이제 어머니랑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같이 살다가 이제 딸이 독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동생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딸이 독립을 한 건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몇 달 동안을 제 친구가 대학에 간 다음에 몇 달 동안을 너무 우울했대요. 퇴근하고 이럴 때도 그 너무 슬프고 그다음에 제 친구가 집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게 오히려 얄밉기까지 하더래요. 어머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울적하고 그런데 저렇게 떠나간 딸은 너무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얄밉기까지 하더래요. 근데 제가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첫째 딸이어가지고 어머니가 또 막 많이 친하게 지내고 친구처럼 그래서 많이 힘드셨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막상 제가 그 7년 동안 같이 살던 그 집에서 친구가 먼저 나가고 나서 저 혼자 남아서 그 집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 그 집에 있으니까 어 그 마음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 뭔지 알겠다기보다는 정말 미세하게 알겠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살았고 제 룸메이트는 그렇다고 제 딸도 아니잖아요. 근데 7년 살았고 그냥 친구일 뿐이고 각자 직장이 따로 있고 각자 생활이 따로 있는 상태로 지냈는데도 7 년을 살고 그 친구가 그렇게 행복한 일이 있어서 가까운 곳으로 독립을 한 건데도 그렇게 마음이 막 울적하고 그런데 배 아파서 나와 가지고 몇십 년을 같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같이 살다가
그 딸이 결혼을 하거나 뭐 독립을 하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울적할 것 같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는 뭐 저희 가족들이 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 대문자 T거든요. 진짜 막 대문자 T. 근데 저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너 혹시 내가 이렇게 그랬을 때 많이 허전하고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는 지금도 제가 그 본가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서울 올라오고 이러면 지금도 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일주일 있다가 가도 한동안 마음이 허전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엄청나게 허전했겠죠. 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엄마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왜 나한테 그런 거 얘기를 안 했냐고 했더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서 뭐 하냐. 뭐 나쁜 뭐 우울한 마음이나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해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 내가 만약에 부모가 되면은 그런 상황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저의 부모님 그리고 제 친구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주일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되게 그 기분을 싫어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가 친구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집에 가고 난 그 기분 뭔지 아세요? 그 집에 홀로 남겨진 나 혼자만 남겨진 그 장난감이랑 같이 놀던 장난감이랑 그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기분을 어렸을 때도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걸 싫어했던 기억이. 그래서 참 아, 아직도 그때 아기 때처럼 이런 기분이 싫구나. 그치만 평생 동안 경험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무튼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이 평생 내 주변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와서 집 정리를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달에는 조금 뭘 떠나보내는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떠나보냈어요. 7년 살던 집도 떠나보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같이 지냈던 룸메이트도 떠나보냈고, 그리고 그동안 만났었던 제 남자친구와도 이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떠나보내고 뭔가 혼자 남아있는 그런 해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이사를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사를 안 했으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에 그냥 혼자 계속 남아 있었으면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지금 원래 살던 집보다 그땐 둘이 살았는데도 그때보다 좀 더 큰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에 왔는데 이상하긴 해요.
이제 명절 때 이제 부모님이 잠깐 올라오셔가지고 집도 보고 하루 이틀 주무시고 이제 같이 지내다가 함께 같이 울산에 제 고향에 내려가서 본가에 있다가 저 혼자 다시 올라왔는데 원래는 이제 항상 저녁이 되면 이제 룸메이트가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짧았거든요. 네, 맨날 자기 싫다 하면서 강제로 이제 자기 싫은데 더 놀고 싶은데 더 떠들고 싶은데 막 할 얘기도 많고 같이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잠에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 오고 이제 저 혼자만 있으니까 그냥 한 10시 되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누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혼자 있구나라는 실감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뜨게 할 수 있는 소파도 사고, 테이블도 사고, 저희 집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앞베란다와 뒷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앞베란다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거기에 식물을 좀 키우고 싶어서 저희 엄마가 첫 번째 식물로 천리향이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금목서인가 이름이? 그 꽃나무를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올 건데 너무너무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 그리고 레몬 나무도 키우고 싶어가지고 지금 레몬 나무도 키워보려고 생각 중인데 오늘 마침 레몬수를 만들려고 레몬을 손질을 한 다음에 레몬 씨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한번 그냥 그 흙에다가 심어볼까? 그러고 있어요. 그 심어서 싹이 나면은 레몬이 자라려나?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심어보고 만약에 싹이 안 나면 그냥 기성 레몬 나무를 사는 걸로. 근데 전 성격이 급해서 심고도 레몬나무를 그냥 살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지금 레몬수에다가 물을 끓여서 담아 놓은 건데 이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피부도 되게 환해지고 치아도 환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한 3달 넘은 것 같은데? 3~4달 됐을 것 같아요. 룸메랑 같이 있을 때부터 먹었는데 근데 룸메가 진짜 피부가 환해진 것 같다고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피부 환해진 것도 그건데 약간 치아가 약간 환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먹고 있어요. 근데 이사하고 이러면서 한동안 못 먹다가 오늘 다시 레몬을 레몬수를 만들어서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저희 집이 좀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 새거 냄새가 약간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목이 좀 많이 따가워서 가지고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독소를 빼내기 위해. 일단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을 뜨고 있습니다. 팔을 얼른 다 떠가지고 이거 빨리 빨래를 해보고 싶은데 불안해 죽겠어요. 이거 이렇게 이게 진짜 완성 크기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번에 내가 까멜리아 스웨터 뜰 때도 이랬는데 이렇게 너무 아동복처럼 나와가지고
아, 이거 못 입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러면서 떴는데 이것도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 정도는 거의 크롭티 수준이거든요. 크롭은 아니네. 배꼽이 가려지네. 제가 좀 체구가 작아서 키가 작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제 룸메한테 살을 빼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막 뼈를 깎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를 더 떠야 되나? 큰 사이즈로? 음, 근데 예쁘긴 진짜 무늬가 너무 예쁘다. 그죠? 이게 제가 여기 겉뜨기 두 개 중에 한 겉뜨기가 코가 크게 나온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빨래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막 그러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요? 잘못 떴는데 무늬가 무늬가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잘못 떴지만 예쁜. 차르르. 그 여기가 고무단인데 고무단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여기서 그냥 바로 고무단으로 들어왔는데 이 겉뜨기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너무 고민하면서 떴는데 다행히 고무단은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잘 됐어요.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가 잘 됐어요. 축축축축.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사실 조금 다급하게 영상을 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업로드를 안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접은 줄 알까봐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일단 근황과 함께 어, 현재 진도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사실은 문어발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빨리 이걸 떠가지고 빨래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네요. 문어발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소파가 저희 집이 약간 그 옛날 집이어가지고 우풍이 좀 있어요. 다행히 앞뒤로 베란다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약간 있더라고요. 창문이 다 그 요즘 플라스틱으로 된 이중창이 아니고 나무 문이고 이래가지고 우풍이 좀 있는데 그래서 거실에서 좀 오래 있다 보면은 약간 손 시리거나 막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블랭킷을 뜨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예전에 언니한테 그 거실에 그 인터폰 옛날 인터폰 그거를 가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바늘 이야기에서 블랭킷 도안을 사서 그거를 떠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블랭킷 도안을 살 때 제가 그 블랭킷을 옛날부터 뜨고 싶어가지고 그 패키지를 사서 도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 떠준 거는 더 짱짱한 단단한 실로 다른 실로 해가지고 그 도안대로 떠줬는데 블랭킷이 좀 부드러우니까 근데 그 패키지가 그대로 있어요 박스에. 그래서 그거를 좀 문어발로 같이 해볼까. 근데 그게 코바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바늘로 뜨개질을 시작하긴 했는데 코바늘 몇 개 안 뜨고 바로 대바늘만 해가지고 코바늘을 과연 무사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군요. 그걸 같이 하고 싶은데 요것도 좀 뜨면서 그것도 뜨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상황의 변화들이 폭풍 같은 변화들이 이제 안정이 됐고 했으니까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아주 아주 많이 빠르게 뜰 수 있는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계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주 자주 찾아올게요. 그래서 저를 아직 잊지 않고 계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